안녕하세요. 뚜벅이의 가벼운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선농단 전경입니다. 선농단은 조선시대 왕이 이곳에 나와 농사의 신인 선농 즉 신농씨에게 예를 올리던 단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선농단의 북문 쪽인데요. 원래 선농단의 넓이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처럼 옹색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 일대 대부분이 선농단의 영역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선농단의 가운데는 보시는 것처럼 정사각형의 단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를 올렸던 제단입니다. 대부분은 왕이 세자와 함께 친히 나와 제를 올렸으며 마지막 제를 올린 것은 1909년 대한제국의 순종 황제였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선농단은 폐허처럼 변해갔지요. 제단을 조금 자세히 볼까요?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돌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각이 지고 색이 하얀 것이 복원하면서 최근에 돌을 깎아 맞춰놓은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선농단은 태종 때 천도를 하면서 설치를 했지만 오류가 있어 세종 때 제도에 맞게 다시 설치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오르는 계단도 있지요? 기록에 의하면 옛날에는 제단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제단의 높이가 약 83cm였다고 하니 지금은 많이 낮아진 상태인 셈이지요. 이곳이 바로 남쪽으로 오르는 계단과 제단입니다. 남문이 정문이었을 테니 왕이 제복을 갖춰 입고 이곳으로 올라 예를 올렸을 것입니다. 작은 홍살문이 보이는데요. 선농단의 동문입니다. 홍살문의 규모가 작은데요. 고증을 해서 세웠을 것입니다. 홍살문은 새로 복원을 했지만 홍살문을 받치는 돌은 처음부터 있었던 돌 같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오래된 받침돌임을 알 수가 있지요? 선농단의 남문입니다. 홍살문의 규모는 남문도 똑같은데요. 남문의 홍살문 받침돌 역시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받침돌의 색깔까지도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은 선농제를 지내기 위해 이 남문을 통해 제단으로 올라갔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풍수지리로 보면 우리나라는 남쪽을 가장 길한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향나무를 지나면 선농단의 서문이 보이는데요. 현재 정문처럼 이용되는 문입니다. 홍살문도 받침돌도 모두 새로 복원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가 서쪽밖에 없기 때문에 정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선농단 전경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선농단은 제만 올린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왕이 농사를 짓는 것을 친경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사진 자료를 보면 순종이 직접 친경을 하고 있는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설렁탕의 유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왕이 친경 의식을 마치고 제물로 올렸던 고기로 넉넉하게 국을 끓여 왕은 물론 조정 대신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 나눠 먹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죠? 북문도 보이죠? 정면에 보이는 홍살문이 북문입니다. 홍살문도 받침돌도 모두 새로 복원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방이 다 훤히 열렸을 텐데 지금은 주택과 학교로 둘러싸여 마치 선농단이 작은 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선농단의 명물이자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래된 향나무입니다. 선농단 입구로 들어서서 오른쪽을 보면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범상치 않은 나무임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래된 향나무인지라 가지들을 부목으로 받쳐 더 운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향나무는 수령이 약 600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선농단을 건설하면서부터 있었던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 선농단을 재설치했으니 연대도 거의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높이가 10m이고 가슴 높이의 둘레만도 2m가 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향나무 중에서는 가장 크고 오래된 향나무로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1972년 7월 31일 천연기념물 제240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향나무 앞에는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게 만든 것 같은 넓적한 바위가 있는데요. 그냥 바위가 아닙니다. 일본 놈들이 조선의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선농단이 있던 곳에 공원을 만들고 청량대라는 표지색을 세운 것입니다. 정말 악랄한 놈들이죠. 바로 그 비석입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제기동과 용두동에 살던 주민들이 선농단으로 몰려와 일본 놈들이 세웠던 청량대 표석을 쓰러뜨리고 짓밟아 울분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놈들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냐면 태평양 전쟁 전까지도 이곳에는 제사를 지내던 제기, 즉 놋그릇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놈들이 전쟁 물자로 쓴다고 다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에 군국주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지금도 군대 창설과 함께 헌법을 바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죠. 선농단 역사문화관인데요. 2015년 4월 30일에 개관했습니다. 개관 이전 동대문구청은 공원 조성계획, 선농단 문화재 시발굴조사, 선농단 위치 및 형식을 고증하는 학술 연구 수행 등의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개관한 것입니다. 1층 역사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조선의 농업입니다. 조선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었지요. 이어 나오는 것이 선농의 시대별 기록입니다. 선농제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며 선농제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은 신농시와 후직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선농대제와 선농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절차가 잘 설명되어 있으며 왕이 어떻게 선농제에 오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왕의 행차와 어가 행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치 정조가 수원화성으로 행차를 하는 것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1층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왕과 왕세자가 선농제 때 입는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실의 예법에 따른 의복과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은 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선농단의 어제와 오늘, 설렁탕의 유래, 제사 음식을 놓는 법, 왕이 선농제에 입었던 의복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농기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물론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학습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하 2층인 겁니다.